북한 군인들은 한 3만 불 정도 뭐 가정을 해도 적어도 10,000불 정도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에게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근데 땡전 한 푼 안 줬어요. 이거는 진짜 완전히 그냥 목숨 갈아가지고 김정은 자기 용돈벌이 하니까.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, 예. 그 전사자들, 예. 그 가족이 평양에서 뭐 휴양을 하고 있다. 예. 막 그 정도로 막 뭔가 그 러시아의 어떤 그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김정은 정권이 뭔가 자꾸 이렇게 보호를 하고 뭔가 해주려고 하는 호의를 베풀고 있다.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? 그러니까 뭐 러시아 주재 그 평양 대사, 그 북한 그 러시아 대사가 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로 보입니다.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북한 군인들이 엄청 다치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단 한 명도 북한에 데려와서 치료를 안 해주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런데 그 다른 나라 군대를 갖다가 불러다가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북러 간의 군사 동맹을 위해서 김정은 정권이 줄 게 없으니까 푸틴의 마음을 푸틴의 마음을 살려고 이제 그런 하는 측면이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위장해서 러시아 군 이제 지휘관들이 북한군을 이제 방문해 가지고 이제 군사 지도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병사가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그 부상자들이다, 전사자 가족이다 이런 명목으로 군인들이 쫙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제 군사 지원단. 예.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러시아 군인들, 그러니까 전쟁 뭐 참가해서 이제 전사하거나 그런 가족들에 대한 뭐 평양 이제 휴양권을 뭐 준다든지 또 그 자녀에 대한 평양 대학에 입학권을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떤 유대 관계를 더 이제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김정은 정권의 그런 전략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아, 근데 그 비용까지도 거절했다면서요? 그렇죠. 아니 그 북한이 그렇게 어려운데 하긴 뭐 의사들 뭐 거기 간호사들 월급 얘기 들으니까 형편없긴 하던데. 북한 의사나 뭐 간호사는 거의 헐값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큰 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노리는 것은 푼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큰 돈을 이제 러시아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고, 아직 지금 러시아가 안 준 것들이 많아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정찰 위성 지금 한 기를 쐈는데 이제 4기를 또 쏴야 되거든요. 이건 김정은이가 발표를 한 겁니다. 5기를 쏘겠다. 예. 정찰 위성을 이제 쏴야 되고 또 이제 국초음속 미사일도 완성해야 되고,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수호 뭐 54기인가요? 그 수호 전투기, 최신의 전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수호기 좀 높은 레벨의 전투기를 북한이 또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SLBM, 그러니까 핵 잠수함. 이걸 받아와야 이제 마지막 이제 김정은이가 바라는 이제 대한민국과의 어떤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데, 이걸 다 하려면 형편없는 돈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김정은이 제공한 뭐 병사라든지 이런 낡은 무기를 줬다고 하지만 이거 톡 없는 돈입니다, 사실은 이게. 그러네요. 비교해 보면. 예. 그래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푸틴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재래식 전력의 완성, 이걸 좀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, 지금. 예. 근데 어쨌든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. 뭐 한쪽 측면으로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참 불쌍하잖아요. 북한군 지금 어느 정도 파병이 됐습니까? 뭐 3만 명 이상 얘기도 나오고 하네요. 예. 그러니까 저희가 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3만 명은 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은 12,000명이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북한 그 주재 러시아 대사관 이쪽에 이제 약간 그 뒤에 파이프를 약간 씹어가지고 정보를 좀 듣고 있는데 엄청 죽었답니다, 지금. 그래요? 예. 북한군이? 예. 그러니까 폭격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은 이제 자기네 군인들이 죽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뒤로 빼고 전쟁의 위험한 구간에 이제 북한 군인들을 다 내몰았기 때문에 이걸 다 폭격해가지고 다 이제 때리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해서 죽은 군인들이 한 5,000명 이상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정보가 나오고 있고 10,000명 정도가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보통 사상자라고 표현해가지고 한 4,000명 이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보면 사상자로 하면 10,000명. 10,000명 정도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초기 1차로 파병된 북한군 12,000명은 거의 전멸되다시피 됐고 이제 2차로 들어간 군인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
전쟁에 지금 개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훈련도 못 하고 네. 또 북한군은 주로 이제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군대이기 때문에 이 평야지대에서는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우왕좌왕하고 막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북한 군인들 자체가 이렇게 도망가겠다는 생각이 또 강한 것 같아요. 오히려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뭐 자폭할 정도로 아주 맹렬하게 저항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네.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일부 나오는 약간 모습인 거고요.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애들. 그러니까 대다수의 군인들은 아, 이게 뭔가 도망갈 기회가 생겼을 때 한번 도망가 볼까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아, 아예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뒤로 후퇴가 아니라 아예 예. 이 그 탈출을 한다. 그렇죠. 예. 망명을 한다. 예를 들면. 예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탄핵 뭐 이런 거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개입을 우리가 못 했거든요. 네. 근데 사실은 좀 개입을 해가지고 심리전하고 도망오고자 하는 이제 북한 군인들을 최대한 빨리 이제 끌어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북한 군 자체가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도망자를 막는 겁니다. 사실은 지금. 네.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뒤에서 총을 쏘게 돼 있고 완전히 지금 그런 그 쪽으로 지금 그 이제 더 이제 이렇게 구패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걸 안다면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많은 군인들이 한국으로 올 수가 있는데 참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. 근데 처음에 그 북한군이 그 12,000명 파병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. 이미 사상 교육이 잘 된 군인들일 예. 거고 예. 충성심이 증명된 군인들일 거기 때문에 뭐 정말 당과 뭐 김정은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것이다. 정말 열심히 싸울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. 예. 근데 이번에 포로 얘기 들어보니까 전쟁터인 줄 모르고 왔다고. 그렇죠.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현상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지금 이제 뭐 한 30대 뭐 이하 이 군인들은 전부 다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배급제가 아니고 장마당에서 자기를 이제 먹여 살리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생각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애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장에 대한 이런 이제 관심이 높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유입이 됐고 또 한류에 또 노출된 세대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이제 호감도가 거의 떨어진 상태거든요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러시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러시아 군인들은 휴대폰을 줍니다. 휴대폰이 없으면 이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휴대폰을 여는 순간 유튜브가 열리기 시작하고 유튜브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해가 다 바뀌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렇죠. 전부 1인 1지급입니까? 다 지급하죠. 아, 그래서 원래 북한 군 지휘부에서 이걸 왜 주냐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접하는 게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이 러시아 군인들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. 그래서 막 한참 막 북한군하고 러시아군이 막 싸우다가 지급을 다 했어요. 예. 했고 이제 이 군인들이 그걸 딱 봤는데 제일 많이 본 동영상이 이제 포르노 비디오라고 합니다. 네, 젊은 애들이니까. 젊은 애들이니까. 그리고 이제 북한은 그런 이제 뭐 음란 비디오 같은 거 이런 거 본 적이 없고 네. 특히 이제 20대다 보니까 다 여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그걸 해소한 다음에 이제 정치 유튜브 쪽으로 막 가서 이제 그걸 봅니다. 보는데 이제 뭐 저희 같은 유튜버를 보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바뀌어요, 사람들이 한 번에. 그러겠네요. 그리고 이제 긴가민가 했던 애들이 딱 보고 아, 이게 맞다. 고 하는 순간 내가 굳이 뭐 북한에 갈 필요가 있을까? 그리고 이제 북한에 남은 가족들도 지금 파병된 그 아이들의 그 가족 성분을 보니까 전부 다 하층민들이에요. 아.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수용소 보낸다고 해도 뭐 똑같아요. 수용소 뭐 지금 여기서 사나 거기 가나. 예.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냐면 너네 그냥 가려면 가라. 차라리 한국에 가서 돈 좀 보내주라.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북한을 이탈하는 건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. 네. 다만 이제 뒤에서 쏘는 총알이나 그리고 이제 만약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다시 송환해 가지고 이제 포로 교환한다든지 뭐 그런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좀 머뭇거리는 것 뿐이지 안전한 길만 열린다고 만약 이제 확신이 되면 거의 반 이상이 도망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거기. 네.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김정은 정권, 북한 상부층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? 다 알고 있죠. 아니, 이게 상당히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군인들이 그 특수부대들이 좀 뭔가 이렇게 돌아섰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
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 내에 돌아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또 북한군 전체에 또 메인 부대가 있으니까. 다만 이제 이 아이들이 만약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. 그렇죠. 입소문이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. 부대 전체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얘들이 다 죽길 바라는 거예요, 사실은. 전쟁에서. 싹 죽어줘야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망 수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얘들이 북한에 돌아와 봤자 나쁜 영향만 주기 때문에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많이 죽어주는 게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남는 장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군인들이 죽든 말든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뭐 진짜 러시아군 부상자들 뭐 전사자들은 평양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호의를 베푸는데도 네. 북한군 그 부상자들은 그냥 거기다 전쟁터에서 놔두고 단 한 명도 데려온 적이 없고요. 예. 그리고 사망자까지도 원래 그 시신을 갖다 다 북한에 데려와서 그 가족에게 다 줘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원래 처음에 그걸 하려고 하다가 워낙 북한 내부의 가족들이 막 반발이 심하니까 싹 이제 화장해가지고 이제 그 6월함만 다 보내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. 예.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일하러 가도 돈을 주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이게 뭐 자국의 전쟁도 아니고 외국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제 파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이 있다는 것은 이제 짐작을 하겠죠. 네. 근데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할 경우에는 5만 불 준다. 북한 군인들은 한 3만 불 정도 뭐 가정을 해도 적어도 10,000불 정도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에게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, 이게? 그렇죠. 근데 땡전 한 푼 안 줬어요. 아 지금까지? 예, 실제로. 그 이상한. 돈 얘기는 아예 없고 그냥 이제 그 뭐 전사에 뭐 무슨 훈장 이런 거 하나 훈장. 달랑 하나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, 그냥.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이제 가족들이 아직 죽진 않았지만 우리 아이의 목숨도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가.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전쟁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, 지금. 아 그래요? 예. 처음에만 해도 워낙 사상 교육들이 잘 돼 있고 예. 그 다음에 이렇게 전사자로 와도 좀 명예롭게 이렇게 예. 좀 지켜주면은 그냥 별 문제 없이 다 갈 것이다라고 예. 생각했는데 이것이 북한 사회의 큰 어떤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군요. 폭발에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, 사실은. 뭐 사상적으로 무장되고 뭐 이게 북한 군인들이 뭐 아무것도 없지만 사상적으로 막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80년대 얘기고요. 이제는 뭐 사상 같은 건 전혀 관심도 없고 이게 만약 돈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아마 애들이 나갈 것 같아요. 그 돈도 안 생기고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보상도 없고 그냥 개죽음이다. 고 하게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죽은 아이들도 이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슬퍼하고 막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적어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에게 10,000불 이상의 돈을 준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죽을만 하다.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히 그냥 목숨 갈아가지고 김정은 자기 용돈벌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순간 북한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바뀌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퍼지게 되면 예. 다 알게 되면 진짜 문제가 있겠네요.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, 이제. 그래서 그런가요? 지금 이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북에서 하면은 뭐 처벌된다고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. 그러니까 지금 그 파병 얘기를 함부로 못하게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파병된 가족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만약 항의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추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 10,000명, 30,000명 단위이다 보니까 통제가 가능하지만 30,0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통제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, 러시아 전쟁이 이게 좀 종결되는 것처럼 지금 예.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잖아요. 뭐 예. 트럼프 대통령 뭐 이제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하고 물론 젤렌스키는 뭐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예.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30,000명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 있잖아요. 이렇게 예. 되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될까요?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쟁이 좀 길어져야 자기네가 오히려. 받는 돈이 좀 클 텐데 그러니까 적이 종전되게 되면 이제 김정은은 타격이 큰 거죠. 아 오히려. 예, 다만 이제 그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파괴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청년 인력이 전부 다 이제 뭐 도망가거나 그렇죠. 또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틈을 이제 북한이 메꿔 가지고 대규모의 인력을 러시아에 파견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그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
어쨌건 그 이게 조금 더 길어진다 했을 때는 이제 추가 파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시스템이 붕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거네요.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런 뭐 길어지기를 바라고 거기서 얻는 어떤 부가 수익을 기대하고 이러는 거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김정은이가 뭐 크게 위협할 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시스템이 약간 붕괴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못하는 상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걸 개입을 해서 적어도 이제 한 1,000명을 데리고 왔다. 한국으로 왔다. 그럼 북한 난리 나는 겁니다, 이게. 그 정도 대규모 인원이 오면 진짜 엄청난 파급이겠네요. 엄청난 거죠, 이거는. 그러니까 사실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계엄하고 뭐 탄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혀 거기 개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뭐 그런 상태를 봅니다, 지금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많아지고 또 돈을 한 푼도 줄 수가 없는,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주고 싶겠죠. 근데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돈은 딴 데 먼저 쓰겠지. 쓸 데가 없어요, 지금. 게다가 지금 중국에 떼인 돈이 지금 몇억 달러가 되니까. 아, 중국에 돈 떼였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물건 사다가 이제 압류당해가지고. 그거 이제 압류시킨 게 한 6억 달러 이상이 되니까. 그러니까 지금 돈이 지금 이래저래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군인들의 이제 생명 수당, 이 돈을 그냥 깡그리 그냥 다 흡수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, 지금. 그렇게 됐을 때 이 군인들의 어떤 폭동 사태,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대폰 지급이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보면서 알게 됐을 때 뭔가 폭동이라든가 뭐 집단 항명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? 그러니까 이미 그 부대 내부에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러시아 군인들 뒤에서 막 총으로 쏘고 막 도망쳐서 또 이제 러시아 이 군 경찰이 지금 막 수배령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네끼리 막 싸워가지고 난리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탈영병들 막 나오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제 북한군 자체가 지금 와야 되는 징조거든요, 이게.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자기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총알바지를 막 내몰고 그리고 이제 그 도망갈까봐 하루분 식량도 안 주고. 아, 러시아에서 그러고 있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하루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되면 그럼 또 굶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, 사람들이. 그러겠네. 예. 그러니까 전쟁하다 보면 또 아기를 바칠 텐데. 예.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잡힌 아이들 보니까 애들이 이틀을 굶었어요, 그때 보니까.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 이 병사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, 제가 보건 데는. 아, 진짜 좀 안타깝네요. 예. 나이도 보니까 다 20대 다 초반들인 20대 초반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저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렇게 막 소멸시키니까 이건 정말 뭐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우리는 뭐 한 명 어떻게 사고가 나도 막 난리 치는데. 근데 초반에 전쟁 날 때 보니까 우리 국정원에서 이렇게 파견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뭔가 지원 업무를 우크라 군하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좀 원활하지 않은가요?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안보 부서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게 너무 정치에 휘둘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정권이 바뀐다고 그러면 다 일을 다 스톱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게 안보 부서들은 자기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냥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맹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일을 지금 다 안 하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아직도 한 명도 지금 한국에 온 사람이 없어요, 군인들 중에. 그렇죠. 예, 지금쯤이면 한 100명 이상은 와야 되는데. 하긴 또 그러네요. 예. 그러니까 그건 일을 안 했다는 거죠, 완전히. 예. 지금 그 전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선전전 하는데 좀 잘못하고 있다. 그 이제 뭔가 한국으로 이게 탈출할 수 있는 그 뭔가 좀 그 북한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좀 아쉽다.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뭐 단순히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다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가는 길이 안전한가, 가면 안전한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해서 오면 된다. 그리고 오기만 하면 너희는 절대로 안 보낸다. 다 한국으로 보내주겠다. 이것만 보내면 돼요, 그냥.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밥이 뭐 어쩌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우리를 장난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우리 쪽의 그 선전술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이 오히려 망명할 수 있게끔 어떤 그 심리전을 쓰는 게 확실한 그 북을 아주 그냥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뭐 오게 되면 안전하게 올 수가 있고 그 안전한 길이 뭔지 그리고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너희들은
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제3국으로 갈 수가 있다. 이건 보장해 주겠다. 이게 딱 하게 되면 애들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뭐 밥 쪼가리, 고기 쪼가리 막 올려가지고 뭐 오면 밥 먹여주겠다. 그건 사실은 좀 유치한 거죠, 사실 어떻게 보면. 예. 알겠습니다. 아, 이건 그 안보부서에서 이런 거는 좀 뭔가 자체적으로 그 뭔가 좀 우크라이나에 가서 예. 강하게 좀 협력을 하고 요구하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직무유기입니다. 왜냐하면 북한군은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얻는 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부터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이제 국초음속 미사일 또 이제 뭐 그 지대공 미사일 포함해서 이제 방어 미사일 다 이제 구입을 하고 있고 전투기 뭐 다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네? 그렇죠. 더 중요한 것은 북한 군 전체가 현대전에 이 경험을 해가지고 이들이 만약에 이제 북한에 와가지고 현대전을 갖다가 다시 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그것도 위협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국방부나 국정원이 대응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, 사실은. 네. 예. 아쉽네요. 관계되신 분들, 네, 한번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.